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휴장을 하루 앞두고 산타 랠리의 시작으로 마무리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 테슬라나 브로드컴 같이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이 이 지수의 오름세를 견인했다라는 분석인데요. 우리도 휴장을 앞둔 마지막 거래일 분위기 나쁘진 않았습니다. 1,456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양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마감한 그래도 나름 선방한 하루였다라는 분석인데요. 다시 한번 섹터별로 복기를 해보시면 상승률 단에서만 봤을 때 가장 탄력적이었던 건 바이오였습니다. 그 안에서 요즘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었던 바이오텍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알테오젠, 펩트론, 리가켄 바이오의 공통점은 모두 수급이 괜찮았다라는 특징이고요. 반도체는 삼성전자에 드디어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12월 24일 하루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 드디어 1위에 삼성전자의 이름이 오른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들 한 달 내내 중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매수량을 차지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장비단에서 대장까지 이 투심의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약간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수출주는 화장품과 전력 음식료 안에서 계속 순환매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은 음식료였는데 그 전 거래일에는 전력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에는 화장품, 전력, 음식료 모두 다 전체 섹터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보이는 오르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고요. 끝으로 약간은 좀 눈에 띄었던 건 휴대폰 부품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폴더블 관련해서 보다는 OLED 쪽에 조금 눈길이 갔는데요. OLED를 향해서는 저희도 이호석 차장이 관련 코멘트를 지난 거래일에 드렸었는데 그 밖에 어떤 기사들도 좀 많았습니다. 보시면 미국 하원에서 중국 BOE에 OLED 수입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 밖에 스마트폰 이외에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에 있어서도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이제는 OLED로 전환되는 추세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실제로 출하량만 봤을 때는 2배가 넘게 올해 들어서만 증가한 건데요. 여기서 좀 더 주가가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과연 얼마나 잘 팔리냐에 따라서겠죠. 자, 관건은 판매량인데 이 부분 약간 지켜봐야 될 듯 보입니다. 사실 아직 남은 과제가 있어서 그런지 OLED 쪽 주가에서 별로 반응은 없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 저가에서 성장률이 뛰어난 종목들 위주로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OLED 시장에 관심 밖에 있었는데 한 번쯤은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자, 12월의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더 소중하게 일정을 맞이해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오늘장 어디서 좀 탄력이 붙을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볼만한 이슈도 많았습니다. 자, 내년에 중국 최대 행사로 꼽히는 양회 일정이 드디어 공개됐는데요. 3월 4일 화요일에 개막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려 600조 원 규모의 부양책이 들어올 건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자, 그 밖에 한번 볼까요? 이어서는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오후 5시에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인데요. 관건은 지금까지 좀 많이 또 관련주 콘텐츠들 올랐기 때문에 지난 시즌 1에 비해서 시청 기록이 이를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주가가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는 팔아서 어떤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이 갈릴 듯 보입니다. 오후 5시 한번 봐야겠네요. 끝으로 다른 뉴스도 볼까요?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에서도 그렇지만 이 태양광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기관에서 하나큐셀에 2조 1,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승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한화큐셀은 이런 자금들을 조지아주 공장 이 태양광 공장을 조금 더 구축하고 더 갖추는 데 쓸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도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었지만 많이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종목들에 눈이 더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태양광, 트럼프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봐도 되는 걸까요? 저희도 시간이 허락된다면 두 분께 힌트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의 마지막 목요일장 어떻게 하면 또 지혜롭게 투자할 수 있는지 같이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네, 메리 성탄. 네. 이제 저희가 하루도 쉬고 왔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일에 시장이 어떠했는지 복귀를 하면서 오늘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 투자해보면 괜찮을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였어요.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한 달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들어왔기 때문인데 하루라서 조금 걸리긴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12월 달에 네. 한 번 말고 또 있었어요. 네. 이 정도 규모는 처음이지 이 정도는 않았습니까? 아닌데 그래도 순매수 네. 들어왔던 적이 12월 초에 한 번 있었는데 그 반짝이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들어온 건 좀 오랜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게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뭐 사실 그동안 뭐 악재라는 악재는 정말 다 나왔고 그렇죠. 12월 달에는 우리나라에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도 많이 생겼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5만 원 살짝 이탈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뒤로 지금 계속적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신제품들 특히나 온디바이스 AI 제품들 많이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브로드컴인 것 같아요. 이제 브로드컴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AI 칩에 대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는 점, 그리고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런 HBM4에 대한 부분들 기대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것들이 사실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잘 나가는 기업이 하나가 있으면 그 기업의 독점이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뭐 좀 수혜를 뭐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경쟁업체가 하나 생기면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앞으로 이제 HBM4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에서 과연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세 유입이 사실 뭐 지금 원달러 환율도 좀 굉장히 계속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제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증시 내년에는 좀 반등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반도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는 저는 조금씩 들어가봐도. 움직여도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쪽으로요?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대장 쪽으로요, 일단?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지금 소부장 종목 중에 일부 종목군들은 이미 먼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소부장단의 중소형주들도 좋지만 지금 대형주가 어쨌든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형주 쪽에서의 수급이 들어오고 상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고 한다면 네. 거기서 만약에 바뀌는 특히나 야당 쪽으로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될 경우 지금 상법에 대한 얘기, 개정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우, 연휴 쉬고 왔는데 모처럼 기분 좋게 네. 답변을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네요. 자, 대형주 쪽. 그러면 우리 이진 대표님께는 소부장 쪽의 힌트를 좀 얻어볼까요? 대표님,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저희 이 시간에 대담했을 때 유리기판이나 디자인 하우스 쪽의 시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제 반도체 투심이 살아날 수 있는 시그널이다라는 진단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생각보다 이쪽이 많이 무너지진 않았지만 오히려 반등이 다 같이 들어올 때 보니까 장비단, 소부장이 괜찮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좀 고민이 되잖아요. 유리기판, 뭐 디자인하우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브로드컴 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레거시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소부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레거시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HBM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여전히 브로드컴 관련된 종목들이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때 우리가 봤던 부분은 결국에 레거시 쪽에 대한 업황은 여전히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기조였고, 물론 장비단의 종목들은 우리가 HBM이나 이런 쪽을 제가 소부장 쪽에서도 좀 그쪽 관련된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 내년에 이제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계획들에 있어서 지금부터 장비단에게 이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에 대한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오히려 장비단 쪽에서는 3, 4분기가 그 전에 나갔던 장비에 대해서 매출이 찍히는 구간이기도 하고 지금부터 장비에 대해서 이제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소부장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HBM과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브로드컴 관련된 종목들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게 HBM4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 삼성전자도 지난 실적 발표 때 컨콜을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면 HBM3 이 12단에 대해서 아직 완료를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컨콜에서 얘기했던 건 HBM4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와 관련돼서 이미 4에 대해서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구체화된 이야기가 아직 나온 부분은 없기는 하지만 HBM4 관련돼서의 종목들의 흐름들이 저는 좀 더 좀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움직인 것도 지금 HBM4 관련돼서 TC 본더 말고 그 다음 세대 플럭스 본딩에 대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들이 시장 움직임 속에서는 전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인더와 그 안에서 격차는 좀 더 벌어진 것 같고, ASMPT 싱가포르 기업 그쪽에서도 이미 이와 관련돼서 그 개발을 마쳤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기업들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시장은 다음 HBM 세대 쪽에 좀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여전히 브로드컴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가져와 주신 리노공업은 어떤 포인트에서 접근을 해보면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테스트 소켓 관련돼서 앞으로 테스트에 대한 수요를 높이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고도화될수록 기술이 결국 테스트에 대한 중요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굉장히 좀 많이 겪었고, 증권사 리포트들도 목표 주가 하향을 하는 쪽이 좀 최근까지는 있었어요. 11월 달까지도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온디바이스 AI라던가 그리고 HBM이 이렇게 발달하는 데 있어서 이 필요도와 중요성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굉장히 업력도 오래된 기업이고 이번에 배당도 또 통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노공업은 최근에 바닥권에서 시세가 좀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방룸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리노공업 좀 뭐 ISC도 요즘에 좀 좋은데 같이 계속 좀 보셔도 좋은 기업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스트 소켓 이 리노공업은 그 주요 고객사가 어디일까요? 둘 다 가나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퀄컴 고객사가 한 1,000곳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튼튼한 기업이네요. 네, 튼튼한 오, 기업입니다. 네, 좋습니다. 테스트 기업 가운데서 리노공업. 그럼 후공정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장이 삼성전자에게 자꾸만 기회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희망은 HBM4인데 이거는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 본격적으로 투자 이제 해볼 시기다라고 총평을 마칩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오 쪽 체크를 해볼게요. 자, 바이오는
와, 알테오젠, 뭐 펩트론, ABL 이런 바이오텍들 한창 가나 싶더니 멈춰서더니 다시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당장 하루 나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하루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우리가 왜 알볼이라고 해서 네. 알테오젠, 보로노인,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 시세가 좀 추세를 돌릴 만큼 좀 강하게 저는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내년에도 좀 비슷하게 바이오 전반적으로 간다라기보다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또는 진짜 괄목할 만한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 좀 양강 체제로 내년에도 갈 거라고 보고 있고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관련돼서도 트럼프 2.0 시대가 오면 바이오 관련돼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요소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됐을 때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국면으로 다가온다라고 했을 땐 지금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온 상황에서 더 추가적으로 시세에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여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빅파마 기업들이 항상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 만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계속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건 결국에 기술 이전에 대해서 받아와서 좀 새롭게 바꾼 다음에 그 부분을 영위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경쟁 구도가 빅파마 기업들 입장에서도 많은 가운데 맨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개발하려고 하면 시간과 돈과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고요. 인력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좋은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 받는 부분들 이런 것들 내년에도 더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전에는 그냥 단순 기대감이었지만 이제는 그 부분을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걸 보여줬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좀 기대감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쪽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속도 조절론 이야기 나오긴 했지만 저는 이 부분도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도 6월 달 전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속 이야기 나오다 하반기 들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폭도 좀 커졌고 그때 처음에 우리가 생각보다 빅컷 했을 때 굉장히 시장이 많이 놀랬었잖아요. 9월 달에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빅파마 기업들은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적인 요인으로 다가오는 거지 그들은 이미 돈을 현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저는 내년에는 좀 더 우호적인 환경들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바이오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바이오도 계속해서 돌다리를 두드려 가면서 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CDMO도 이제 연내 통과가 안 됐고 이제 뭐 JP모건 헬스케어도 뭐 그다지 그런 기대감이 없다라는 의견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지은 대표께서 새로운 어떤 시선에서 보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바이오텍 안에서 접근해볼 만한 종목을 보신다는 건가요? 네. 네. 알볼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세 가지? 네, 리가켄 바이오 그중에서는 저는 보고 있는데 뭐 알테오젠도 여전히 저는 볼 만한 기업 일단 기술력이 굉장히 두 기업 모두 차별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실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리가켄 바이오는 또 ADC 쪽은 지금 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가장 뭐라고 해야 되죠? 집중력, 가장 관심도가 높은 쪽이기 때문에 그 ADC 치료제 쪽에서 또 2024년에 이미 기술 이전을 만들어낸 기업이라서 저는 리가켄 바이오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길게 봐도 괜찮다라는 근데 차라리 거네요. 지금은 오히려 좀 비중을 나눠서 사시면서 좀 호흡을 가지고 가는 쪽이 이제는 바이오 바라보실 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야, 우리 이주원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내내 CDMO 쪽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밀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통과가 안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세요. 어떠십니까? 이제 통과 안 된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약간 미국 안에서의 움직임을 좀 이제 당분간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나 우시바이오 쪽에서 지금 미국 공장 건설 재개에 대한 부분들 다시 시작했대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머크사가 중국과 뭘 한다는 네, 얘기. 맞아요. 이게 좀 비만 약간 쪽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요. 트럼프는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안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미국 일부 의원들 이런 뭐 행보를 보면은 뭐 중국에서 미국
공장 건설을 허가해 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엇갈려요. 엇박자를 타고 있다라고 해야 네네. 될까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중국을 더 압박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나올 건데 과연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 그 안에서 지금 중국을 좀 압박하고 규제를 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너무나 또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점.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기대를 했던 이유는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을 제재하면서 이런 CDMO 쪽도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었는데 지금 뭐 약간 돌아가는 흐름은 이게 약간 압박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뭔가 상생을 하려고 하고 네. 결국에는 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좀 가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런 CDMO 기업들이 만약에 뭐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은 당연히 뭐 수혜를 받겠지만 그 전까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네.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게 만드는 그런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래서 좀 이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이제는 조금 부담스럽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그래도 나쁘다라는 아니지만 이러한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떠한 그런 흐름들, 변화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꼭 팔로우업 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CDMO 쪽으로 참 긍정적인 뷰 많이 주셨었는데 상황에 있어서 의견 변경이 조금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 참 궁금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기업들의 시간이 좀 엇갈리고 있나? 그런 의견이 반대로 가나 싶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어떤 출연자분한테 여쭤봤을 때는 그냥 일부 기업의 행보입니다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어주시길래 그럼 CDM은 좀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른 의견 주시네요.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혼자만 했던 중국을 향한 쇼맨십이 아닌지 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좋습니다. 바이오도 이모저모 확인을 마쳤고요. 자, 이번에는 수출주 빠르게 점검해 보시죠. 자, 화장품, 전력, 음식료, 뭐 조선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여러모로 이 안에서 순환매를 빠르게 이어가고 있는 수출주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다 투자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하나 고른다면은 어디 쪽으로 손 들어주시겠어요? 아,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 항상 어려운 질문 드려서 아니 죄송해요. 수출주가 다 많고 지금 수출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섹터별로 되게 다 산재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네. 그 와중에서 좀 최근에 더 좋은 거는 저는 조선 쪽인 것 같아요. 조선이요? 네, 뭐 조선이- 선사 보십니까? 아니면 요즘 기자재 말씀도 많이 하시던데. 네, 선사 좋죠. 예. 선사 좋은데 너무나 다 많이 신고가고. 올라서. 네, 지금 뭐 LC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죠. 경신하더라고요. 물론 화요일에 조금 쉬었습니다만 뭐 미포조선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수출주들도 다 좋아요. 뭐 삼양식품도 그렇고 화장품주들도 그렇고 수출주들이 좋은데 지금 조선주를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트럼프 2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저는 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화석연료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뭐 천연가스라던가 이런 것들, 뭐 석유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거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통 유럽에서 지금 가스를 얻는 경로가 이제 러시아부터 오는 그 천연가스 관을 통해서 얻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배로 받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 쪽에서 가스관을 계속 막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지금 종전이 될 가능성이 계속 나오곤 있지만 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 위기가 들어서면서 결국에는 그런 천연가스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LPG, LNG 이런 쪽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면은 틀림없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계속적으로 그런 대치 상태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잘 올라가고 있는 이제 LNG 운반선, 그다음에 유조선 이런 쪽이 저는 이 지금 상승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달러 강세 속에서 조선주들 흐름 당연히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런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LNG와 LPG 그리고 그 다음에 유조선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내년에 주력 선종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꽉 차 있는 수주 잔고 그 다음에 뭐 실적이면 실적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간다고 한다면 뭐 이제 앞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조선주를 여기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는 수출주들 여러 종목군들 있지만 조선 쪽은 트럼프와 엮여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보니까 오늘 새벽에 또 속보 단독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단독이긴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서 이제 인도죠. 인도의 어떤 최대 선사 쪽에서 우리나라에게 또 SOS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무려 상업용으로 1,000척이나 필요하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 조선주 또 한 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엔진, 한화 엔진을 오늘 토픽으로 갖고 오셨는데 네. 전 좀 궁금한 게요. 네. 선사들 말씀하실 때는 HD 그룹주들 되게 많이 말씀하시다가 엔진 기자재 단으로 내려오면 HD 현대 마린 엔진도 있고요. 네. 그들도 엔진 갖고 있잖아요, 기자재. 네. 근데 또 엔진 쪽으로는 하나를 다 말씀해 주시네요. 이유가 네. 있나요? 아, 이게 지금 하나 엔진이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은 다 하나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큰 선 말고 약간 작은 중소형단에 있는 그런 그래요. 쪽에 지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 물론 엔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둘 다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 엔진이 오히려 뭐 MRO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하나 엔진이 오히려 엔진 쪽에서는 좀 최선호주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엔진주들을 왜 말씀을 뭐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나오고 말씀하시겠지만 있어요, 이제 기자재. 지금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 가려는 딱 그런 자리. 딱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선사 관련 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도 했고 좀 쉬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동성화인텍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황밴드도 그렇고 지금 뭐 본행제라던가 이러한 피팅밸브 이런 쪽은 이미 계속적으로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주가 좀 덜 오른 종목들을 찾는다고 한다면 물론 조선기자재에서도 일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세진중공업이라던가 이런 네. 종목군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엔진 쪽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기술 자체가 중국보다도 뛰어나고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는 게 바로 우리나라 이 조선 엔진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오히려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수주를 하겠지만 당연히 그죠.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 것도 많이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그럼 중국에서도 만약에 수주를 많이 해서 많이 팔면은 우리나라 하나 엔진은 또 중국에다 엔진 수출하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 싶습니다. 엔진이 미국 쪽에도 수출하나요? 뭐 그거는 조금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가장 좀 어쨌든 높은 포션을 차지하는 건 중국이다. 좋습니다. 자, 기자재에 대한 힌트 얻어봤는데 모처럼 새벽에 또 단독 기사가 있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궁금해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수출주 점검 마쳤고요. 이제는 오늘 새벽에 나온 이슈들 다뤄보고 싶은데요. 요즘에 뉴욕 증시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흐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태양광 하면 트럼프랑 완전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근데 마침 하나큐스에도 호재가 있었는데 태양광은 어떻게 보세요? 좀 시기상조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조금은 좀 신규 매수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더 보자라는 게 있는데 물론 시장에서는 우리가 모멘텀, 뭐 재료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시장에서의 관심도, 수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관심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태양광 관련돼서는
뭐 시장에 크게 별로 관심은 없는 듯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물론 네, 업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미국 쪽에서 수입이 태양광 모듈 관련돼서 수입이 줄어들고 그 수입이 줄어들면서 재고가 소진이 되고 결국엔 모듈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분명히 업황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또 태양광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지금 태양광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것도 맞고 우리나라 또 뭐 한화큐셀이 이번에 좋은 소식을 또 전달해 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잘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시장에서 과연 얼만큼의 반응으로 올지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반응인지 계속해서 시세가 연속적으로 이어갈지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을 해봤을 때는 저는 연속적이기보다는 일시적인 반응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업황에 대한 반등 부분도 당장 이게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반영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좀 더 지켜보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들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바닥권이에요. 물론 가격적으로는 우리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샀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소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가 정말 장기적으로 나는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아도 더 빠져도 상관없이 계속 모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포지션을 갖지 않는 이상은 생각보다 좀 답답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정도의 수급 유입 또는 정말 그보다 더 큰 모멘텀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고 저는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길게 네. 지켜보시되 신규 매수는 아직 시장의 관심도를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진단이셨어요. 자, 오늘 하루 쉬고 왔지 않습니까? 시장 분위기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일단 뭐 오징어 게임이 네. 오늘 5시면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네, 볼 수 있을 그래서 것 뭐 같은데. 어떤 쪽으로 수급이 갈지도 궁금하고 전체적으로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뭐 반도체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엔터 쪽이라던가 오징어 게임 쪽 관련주들이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또 세론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변동성.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물론 지금 최근에 뭐 엔터라 미디어 쪽 이런 쪽도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지금 덱스터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요게 또 하얼빈 그 참여 시각 효과 이 부분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가 지금 이틀 만에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재밌어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하얼빈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그렇구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꼭 넷플릭스는 차익이 나오되 관련해서 덱스터라든지 하얼빈 관련해서 아직 살아있는 것들은 네. 이어질 수 있다. 네,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안에서도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올 오호.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차익 매물이 나올 차익이. 수가 있고, 그러면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군 안에서 지금 하얼빈 같은 경우가 영화가 흥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올라올 가능성도 그럼 있다. 덱스터 말고 또 있나요, 혹시? 뭐 사실 CJ ENM이 배급사라서 근데 아. CJ ENM은 사실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고 특히나 SBS가 지금 넷플릭스 그죠. 쪽이랑 한 게 맞아요. 웨이브랑 그다음에 티빙 합병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금 CJ ENM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CJ ENM에서 지금 제작하는 드라마들이 굉장히 흥행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와 더불어서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여력도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야구 할 때부터 이조 본부장 CJ ENM을 홀로 외롭게 외쳐왔는데 이번에는 하얼빈 받고 좀 갈 수 있을지 네. 이와 함께 반도체까지 저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든든한 말씀 고맙습니다.